고지혈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좀 줄이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정도일까요? 실제로 고지혈증은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다가 결국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보통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뜻하죠. 이 중에서도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가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LDL은 마치 끈적끈적한 기름때처럼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10년, 20년 누적되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혈관이 70에서 80% 막힐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몸속에서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56세의 회사원 김모 씨는 몇 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LDL 수치가 190을 넘고 중성지방 수치도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죠. 의사는 지금 당장 약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몸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약을 먹어. 기름진 음식만 좀 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김 씨의 혈관은 이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숨이 약간 차긴 했지만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긴 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2023년 10월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퇴근 후 평소처럼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잡으며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고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한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김 씨, 심전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죠. 의료진은 골든타임이 거의 다 지나갔다며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린 가족들. 김 씨의 부인은 아침에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던 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미 심장 근육의 30%가 괴사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 김 씨는 숨만 쉬어도 숨이 차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1층만 올라가도 10분은 쉬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회사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명예퇴직까지. 김 씨는 건강검진 때 의사 말만 들었어도 한 달에 몇만 원 약값으로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었는데 라며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 씨처럼 고지혈증을 방치한 환자들을 매일 봅니다. 혈관이 막히기 직전까지도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그 대가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은 이미 시한폭탄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오르고 웃고 있지만 내일은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럼 수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이상이면 경계로 보고 240 이상이면 고지혈증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한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LDL 수치와 HDL 수치, 중성지방 수치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LDL은 13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 160이 넘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HDL은 높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 수치가 낮으면 그 역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중성지방은 150mgdl 이상이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히 숫자 그 자체보다도 혈관의 나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40대지만 혈관 나이는 60대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 바로 이런 수치들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단지 수치 하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위험도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이 동반되어 있는지 흡연이나 가족력 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우리 일상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류, 버터, 마가린 같은 음식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요즘 많이 먹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단 음료수 등은 모두 몸속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름진 음식만 줄인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단 음식을 자주 먹거나 간식을 자주 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LDL은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식단입니다. 기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기름을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지방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식물성 기름,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통곡물, 해조류 등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은 HDL을 낮추고 LDL을 증가시킵니다. 술은 마시는 양에 따라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고지혈증 관리에는 단순히 이걸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특히 LDL 수치가 160 이상이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해 수치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결국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고지혈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습관과 환경, 유전적 영향이 서서히 축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부터라도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고 수치를 기록해두고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식탁과 운동, 수면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한순간에 당신의 모든 일상을 파괴해버립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돌연사. 뉴스에서만 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김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약속해 보세요. 첫째, 6개월 이내에 꼭 건강검진 받기. 둘째, 일주일에 3번은 30분 이상 걷기. 셋째,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한 여러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을 구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방은 치료보다 쉽고 치료는 후회보다 낫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옆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